모국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한 가정의 아동과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분의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또 아시고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이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을 쉐어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케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Hello, Dr. Yim. We're glad that we found you. 너무 반갑다고요. 저를 찾아서. We live in Rome. 로마에 사는군요. We both speak English.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엄마 아빠가 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And we moved to Italy 3 years ago. 3년 전에 이제 이태리로 이제 간 거예요. We love here and we want to stay here if my husband can work here.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너무 거의 좋은가 봐요.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이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여기 스테이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케이스가 나오네요. We have 2 children. 두 아이가 있는데 they were 4 and 6. 4세였고 6세였어요. 3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When they first came here, it was pretty challenging. 당연히 처음에는 좀 어려웠겠죠. 왜냐면 이탈리아를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However, now that they're attending school,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they're pretty fluent.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fluent하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are seriously considering,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if we have to go back to our country. 다시 돌아가야 될까 고민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있고는 싶은데 고민도 하는 이유가 Since their English is not good and they're losing the language level. 그러니까 영어를 점점 잃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So we do not want this happen, but they refuse to speak in English.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건 싫은데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거를 이제 거부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Should we stay here or move because of the language? 자, 제가 정말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만났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가정도 이런 가정들이 있었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 잠깐 한국에 나가셨다가 또 이런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까 그걸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순 없죠. 뭐 다시 돌아가라 아니면 이태리에 계속 있어라라고 나는 안 합니다. 그거는 패밀리 이슈고요. 그건 가정에서 프라이빗하게 퍼스널한 어떤 matter이고 제가 하지만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language shift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가 language shift는 뭐냐면 아동이 이제 단일 언어로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가 after 3, 그러니까 3세 이후에 제2 언어에 노출이 됐고 그 환경이 뭐 학교든 사회, 아동의 사회, 즉 학교죠. 학교에서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sequential bilingual child고요. 이 케이스는. 그리고 language는 shift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계속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있었고 지금 동안 또 계속 한 3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있다 보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다 어떤 언어로 하죠? 당연히 이탈리안으로 하겠죠. English가 아니라. 그리고 그 언어로 하는 컨텐츠를 들여다보면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학업적인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들을 거고 뭐 발표도 할 거고 그런 다양한 것도 하는데 그 컨텐츠의 내용은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체육 활동, 줌 활동도 있을 거고 미술 활동도 있을 거고 음악 활동도 있고 또 동시에 math, 수학도 할 수 있고 political science, 뭐 social science, 과학 뭐 엄청난 다양한 내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 언어의 깊이가 즉 이탈리안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breadth, 다양한 내용과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 당연히 language shift가 happen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모국어의 능력이 원래는 뛰어나다가 제2 언어가 sequential bilingual children은 거의 제로였죠. 이탈리아는 못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2 언어가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language shift happens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모국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한 가정의 아동과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모국어를 유지했을 때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에서 밝혀졌죠. 심지어 저희 연구실에서 2020, 2021, 2022 쭉 정말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의 뭐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부모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학업 성취도와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모국어를 유지한 아이들이 훨씬 더 학업 성취도도 높았고, 또 부모 효능감 뭐죠? 부모님께서 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 양육 효능감도 굉장히 높고,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과 뭐 부모와의 어떤 지지, 정서적인 면에서 아동이 훨씬 더 스테이블해요. 안정적이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의 어떤 그 능력으로도 다져진 능력들이 제2언어, 읽기 쓰기에도 다 전이가 되다 보니 모국어를 부단히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가고 말고 다시 뭐 영국이든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가정에서 계속 당연히 자신의 언어, heritage language를 사용하셔야겠죠. 아동이 설사 지금 refuse 하더라도 일단 듣고 comprehension, listening과 이런 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있는 거라 상위 인지견이 다 되고 있어서 나중에 자신이 정말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자신이 바꾸고 싶고 영어를 다시 더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very fluent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걸 유지하시고, 또 저는 책 읽기 활동도 꼭 집에서 하시라고 해요. 이런 가정들. 왜냐면 안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막 사춘기, 청소년기에 올라가는 아이들이랑은 뭐 거의 말을 안 하죠. 밥 먹어라, 뭐 빨리 씻고 자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심플해지거든요, 대화가. 그러다 보니 함께 어릴 때부터 계속 책을 읽다 보면 그 언어로, 영어로 읽다 보면 당연히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모국어가 같이 거의 80%, 90%한 proficiency 능숙도로 가는 것과 거의 모국어를 잃어나가는 방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두 가정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언어를 아동이 혹시 대답하기를 refuse 하더라도 그렇게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